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소제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를 쌓아라.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라. 세 번째, 실수할 때 에너지를 전환시켜라. 네 번째, 사람들을 동기화시키는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사자 밑에 있는 그 경구가 하나 나와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외에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오늘 이제 전반적인 강의 내용에 대한 그 메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뢰를 쌓아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그러니까 흔히 이제 신뢰가 이제 영어로는 trust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화면에 보시면 그 그림이 나오죠. 산에서 등정하는 가운데에서 동료가 동료를 신뢰해서 자기 몸을 맡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 조직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어, 동료들끼리 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그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조직은 그 조직이 와해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조직이 와야 되는 가운데서 뭐 성장이나 발전 같은 건 아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그 신뢰를 쌓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흔히 이제 크레딧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국 생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한번 그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생활에서 이제 크레딧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한국적인 그 개념으로 해서 그 크레딧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 신뢰, 서로가 서로를 인간이 인간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조직이나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그 신뢰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생활에 있어서는 그 신뢰를 이제 쌓아 나가야 되는데 크레딧을 그래서 크레딧이 잘 쌓여지면 그 사회와 개인 간의 그 신뢰가 잘 형성이 되면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집도 사고 그다음에 이제 차도 사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신뢰를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뢰를 쌓고 일을 진행하던 중에 요구하던 무언가를 잘했을 경우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의 상사로서 CEO나 사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또 목표를 향해서 그 조직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그 실적이 높아졌다고 그러죠. 그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그 직장 생활이나 회사 가운데서 보통의 경우에는 잘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했을 때 칭찬하면 좋을 텐데 잘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잘못했을 때는 불호령이 떨어지죠. 바로 그냥 공갈 협박으로 들어오면서 어, 월급을 깎는다, 뭐 명퇴를 시킨다, 뭐 해고를 시킨다, 뭐 한직으로 보낸다 여러 가지 그런 공갈 협박이 떨어지는데 잘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 잘못했을 때 불호령이 떨어진다. 근데 이것은 그 리더십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동기부여에 있어서 아주 나쁜 점수를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잘못했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전환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리더십의 원리 중에서 동기부여 부분에서 부하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에너지를 전환시켜라. 예를 들어서 어, 믿었던 그 부하 직원이 일을 망쳤거나 아주 저조한 실적을 올리게 됐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 상사로서 또 사장으로서
기업의 CEO로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이런 TV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주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말 자체가 막 그 저기 육두문자라고 그러나요? 육두문자가 막 나오면서 그 서류 뭉치도 막 팽개쳐버리고 막 그지 드라마니까 그러겠죠. 영화나 드라마. 근데 실제를 보면 그 예전에 그 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를 보면은 약간의 그 현재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일이 잘못됐을 때 부하 직원이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또 그 기업의 일 하나의 그 조직체가 부서가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이건 뭐 대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참 안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공갈을 치고 막 협박을 하고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소주제 1번에서의 그 신뢰를 쌓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협박을 하고 그 안 좋은 면을 자꾸 부각을 시키게 되면은 그런 행동, 그런 잘못된 행동, 그런 실패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때 에너지를 전환시켜라는 것은 잘못한 일 대신에 잘한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잘못한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오히려 잘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라.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전환시키면 그 부하 직원이나 그 부서가 올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론적인 말 같아요. 탁상공론 이론적인 말 같은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얼마만큼 그 좋은 결과를 나타낼지는 그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의 그 역량에 딸려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준다고 해도 그 장수가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실패한다 그러면 뭐 아무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좋은 그 리더십 이론이 있는데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좋은 그 이론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 현장에서 적용해서 또 수정 보완해서 활용하셔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 또 미래지향적인 그 리더십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동기화시키는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업무 수행하는데 그 크게 나눠서 네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죠. 그 네 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무반응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 세 번째는 전환 반응, 네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네 가지 반응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반응이 이제 무반응인데요. 반응이 없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잘했을 때는 무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직장 내에서 무시하고 또 무시당하는 분위기에 아주 익숙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속말로 뭐 씹는다라는 말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 뭔가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스킵해 버리는 거죠. 생략해 버리고 상대방의 말을 이제 무시한다든가 또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업무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사장이나 CEO라든가 직장 상사로서 리더로서 이러한 면을 나타내면 안 되고 남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업무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팔로워들을 잘 부추겨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진정한 리더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 조직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이제 무반응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접하는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반응으로 있다가 일이 잘못되면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업이나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이는 모든 장소에서는 모두 이와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대화라든가 부부 간의 대화의 내용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무반응이었다가 되게 부정적인 반응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무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칭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칭찬해야 된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 번째가 이제 전환 반응인데, 이 전환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잘못이나 문제점을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책망하지 않고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전환 반응의 첫 번째는 잘못이나 문제점을 빨리 정확하게 또 혼내지 말고 책망하지 않고 잘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막 욕을 하고 육두문자를 쓰고, 요즘은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엔 막 때리기도 했어요. 뺨을 막 때리고 막 꿀밤을 주고 막 그 얼굴에다가 막 물도 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법이 많이 발전이 돼서 이제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 얼굴에다가 이제 그 커피라든가 물 같은 거를 끼얹어도 모욕죄나 그런 그 범죄에 해당된다고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할지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일체 설명 안 합니다. 기업에서는. 참 이게 굉장히 그 위기적인 요소인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잘못이나 문제점을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책망하지 않고 설명해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된 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알려준다. 이게 일이 잘못되면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일을 정확하게 그 전달자가 그 직장 상관이 CEO가 일을 설명할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일을 알려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막 푸시만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를 자세히 설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그러니까는 군대에서는 이제 그걸 복창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설명한 것을 상대방이 다시 그것을 이제 되풀이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뭐 기업에서야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저 사람이 상대방이 부하 직원이 팔로우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확신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고 이어지는 그런 회사나 기업 문화가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또 굴욕감을 가진 상태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전환의 의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시작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긍정적인 반응의 방법으로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정을 칭찬하라. 왜냐하면 이 과정은 움직이는 칭찬의 목표다는 거죠. 한 가지 한 가지 그 과정을 잘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 좋은 재미있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과정을 칭찬하는 그 좋은 사례가 있는데, 간단한 예로 이제 부모님이 돌이 된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들 부모님 그 단계를 다 거치셨으니까. 부모가 돼서 그 돌이 된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딱 섰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서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칭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아기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뗐을 때 그 아기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걸을 때 기뻐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기에게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건 아니죠. 몇 센치 이상을 뛰어라 한 발에, 그리고 뛸 때마다 뭐 웃음을 지어라 뭐 이런 그 기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는 아기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 과정, 아기가 한 발 한 발 떼는 그런 과정을 칭찬해주고, 아기가 그렇게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칭찬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줬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칭찬해주고, 왜냐하면 과정은 움직이는 칭찬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잘했거나 또 대체적으로 봐서 잘해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시하거나 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일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라.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방법으로는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잡아낸다. 아주 귀신같이 그 상대방의 그 단점이라든가 잘못된 것만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성취감을 고취시켜 줘야 되는데요. 돈만으로 이 팔로워들이, 직장의 부하 직원들이 돈만으로 그 직장 상사의 말을 따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엔조이하고 그 일을 즐기면서 자부심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 자체를 즐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동기화시키는 요인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명령을 내릴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무조건 명령하고 지시하고 막 푸시만 해서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아주 복잡 다단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명령을 내릴 만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야구 빠따 가지고서 막 치듯이 명령만 하지 말고 정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동기부여를 해서 그 사람이 리더의 말에 따르고 조직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팔로워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 리더의 역할이고, 그것이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드리면, 사람들에게 리더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유일한 방법은 팔로워들과 긍정적이고 신뢰감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대주제가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비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신뢰감이 있는 그 릴레이션십, 관계를 형성하라.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면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결과, 최선의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흥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술적인 진보나 서비스의 혁신, 또 가격 경쟁과 같은 것은 사실상 큰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나 가격 정책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에서 순식간에 모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카피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이제 그래서 이제 특허를 내기도 하지만 금방 자기의 그 앞서 나가는 것을 모방해서 뒤쫓아온다는 거죠. 이런 복잡 다단한 현대 문명의 환경 속에서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회사 구성원들 간의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 인간 관계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경쟁자나 리더로부터 조직의 수장으로부터 모방하거나 빼앗아 갈 수 없는 오직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리더와 직원들 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인간관계. 그건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도둑이 와가지고 뭐 칼로 그 관계성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뢰를 내놔라. 응?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면을 내놔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술이나 뭐 이런 서비스 혁신이라든가 가격 정책 이런 거는 훔쳐갈 수가 있겠죠.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지만은 리더와 직원 간의 관계,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이것은 뺏어갈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그 기업만의 독특한, 유일한, 미래지향적인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그 비결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을 따르는 그 팔로우나 부하 직원들을 자주 격려하셔야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함께 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고 또 신바람 나는 그런 조직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리더로서의 그런 정신 자세라고 할까요? 리더가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으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몇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성공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성공. 기업에서의 성공, 또 비영리 단체에서의 성공. 최종적인 것은 이제 성공인데 그 성공의 내용은 이제 각자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라고 그러면 이제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 부흥, 이제 발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을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펜으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을 정의하라. 여러분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 내용을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CEO라든가 그 회사의 사장님이시라든가 기업의 임원이다. 그러면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제 내가 연간 수입이 이제 10만 달러다.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연간 한 1억 정도가 되겠죠. 연간 수입이 10만에서 20만 달러.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성공을 정의하는 그런 문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하는 이런 것이 아주 간단한 행동 같지만 스스로의 힘과 확신을 더해주면 아주 커다란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나름의 성공을 정의하고 그 내용을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공을 위한 문장을 틈나는 대로 암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영리 단체 또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되겠죠. 전도를 위해서, 전도 확신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한 성경 구절을 이제 암송하는 것이 되겠고, 일반 기업에서는 성공을 위한 문장들을 틈나는 대로 이제 암송해야 되는데, 자,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제 성공을 향한 또 형통을 향한 그런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서는 이제 끈기입니다. 첫 번째 끈기. 끈기라는 게 이제 아주 그냥 그
세상 말로 이제 철거물이 같다고 그러네. 철거물이 같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끈기 있게 무슨 일이든지 쉽게 변하지 말고 쉽게 변하지 않고 끈기 있게 무슨 일이든지 최종 마무리한다. 신입사원이 이런 모습을 띈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감에 넘친다. 자신감에 넘친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 집에서 회사 출근하다가 집에서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회사까지 가는 도중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 가지 또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주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항상 자신감에 넘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제가 이제 권하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하는 방법입니다. 선물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자기가 사서 남에게 주는 건데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은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좋은 쇼핑몰 같은 데 가서 넥타이를 하나 산다든가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물건을 하나 삼으로써 만족감을 통해서 그 자신감을 가져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열정적이다. 열정적으로 무슨 일인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듯 마는 듯 한다고 하면은 성공은커녕 뭐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제 끈기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열정 같은 경우는 속말로 이제 몸으로 떼우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상상력에 그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쫓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어라. 응? 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그 상상력이 이제 풍부해지고 또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견문을 익히게 되면은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인데 쉬운 방법으로는 이제 뭐 영화를 본다든가 이제 기분 전환을 통해서 상상력을 이제 풍부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활기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담성. 이제 리더로서 이것도 좀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원래 성품 자체가 소심하신 분들은 대담성을 갖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천성이 이제 대담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게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게임을 통해서 어떤 그런 대담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의 마인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낙천적으로 생각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이다. 이것도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직관적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예술적인 것을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미술관 같은 데 가서 그림도 좀 감상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좋은 음악회에 참여해서 음악을 좀 많이 접근하고 클래식을 좀 많이 듣고 그러니까 평소에 사무실에다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트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제 기민성. 이건 이제 부지런한 거하고 약간 좀 공통성이 있는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설득력. 남을 잘 설득하는 것. 이것도 좀 천성적인 부분하고도 좀 관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기의 달란트가 설득력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연구하셔야 되겠죠. 손동원 교수의 그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들으시거나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 연구를 해서 설득력 부분을 좀 보완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번째는 이제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오늘 이제 강의에 이 부분은 나왔네요. 신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3번째는 이제 믿음직한 그런 특징을 갖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믿음직한. 뭐 이것도 좀 노력을 하면 좋겠네. 이거는 뭐 믿음직하게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교활하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변덕스럽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기꾼 같이 보인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믿음직하게 보인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는 이제 과감성. 과감성은 이제 아까 그 대담하다는 거하고도 좀 그 공통된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15번째는 유머가 풍부하다. 이건 뭐 개발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원래 이제 선천적으로 그 무뚝뚝하고 말이 없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연구를 하시면 되겠죠.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통해서 연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유머집 같은 걸 항시 보시면서 또 요즘에 TV에 보면은 또 코미디가 많이 나오죠. 웃음을 찾는 사람들, 저도 이제 그걸 가끔가다 보는데 매주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머러스한 16번째는 이제 여유가 있다는데, 이게 이제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항상 유머가 넘치고,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쭉 나열한 1번부터 16번까지, 물론 이제 전체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질의 단어를 선택해서 매일마다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리더로서의 그런 확신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그 리더로서 그런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그 자질들의 목록을 만들라 하는 거죠. 목록을. 이거 뭐 다르게 할 게 없이 제가 지금 알려드린 1번부터 16번까지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완벽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목록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방법을 개발을 해서 또 저하고 상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으셔 가지고 하나씩 이 수준을 끌어올리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서 놀라울 정도로 리더로서의 그런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조직이 또 성공 포인트를 향해서 나가게 됨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리더로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다짐과 확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